사회복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년 몇만 명에 임박할 정도로 많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플래너들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기 정말 쉽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똑바로 알아보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스트레스 받고 플래너랑 싸우기까지 문제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돈과 시간 낭비 없이 안전하게 자격증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회복지사 2급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안전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 꼭 꼼꼼하게 익히고 사회복지사 과정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할 때 가장 까다로운 게 바로 현장 실습인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복잡하기도 하고 학습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을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습은 취업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선의수 과목, 실습 시기, 복지관 선정 이렇게 3가지만 주의하시면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실습은 첫 번째 학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선의수 과목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전공 필수 4과목, 전공 선택 2과목 해서 총 6과목을 이수해야지만 실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이유는 실습을 진행할 때 수업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배우고 경험해보기 위해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실습을 나가게 되면 기본 지식이 부족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제대로 된 경험 없이 시간만 채우다 끝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미리 듣지 않으면 원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해 실습 시기를 놓칠 뿐만 아니라 실습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맨 처음 학기에는 무조건 선의수 과목을 먼저 듣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학습자분들은 실습이라고 하면 봉사활동하듯이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시간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습은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습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원에 수강 신청을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보통 3월, 9월에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실습할 정확한 시기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그 다음 수업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언제 시작할지 미리 생각해둬야 하고 적어도 실습하기 3달 전부터는 담당 플래너한테 말해주거나 혼자 하시는 분들은 실습처랑 신청할 교육원을 찾아봐야 합니다. 시작 2-3개월 전부터 신청 원서를 받는 교육원들도 있거든요. 이때 플래너들이 알아서 연락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플래너들은 여러분들의 온라인 수업만 받고 싶어하고 실습은 학습자들이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초기 상담 때 실습 시기를 정해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혼자서 실습을 알아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실습처의 경우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중에 취업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실습처를 고를 때 기준을 둬야 하는 건 총 3가지인데요. 1번 나중에 취업하고 싶은 분야, 2번 비용, 3번 거리입니다. 먼저 실습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취업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복지관에서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어디를 취업하더라도 신입보다는 경력을 더 선호하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신입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여기서 같은 신입이더라도 복지관 입장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실습했던 사람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할 때 노인복지관에 지원했는데 아동복지관에서 실습했을 경우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노인 관련해서 일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실습은 아동 분야에서 했는데 취업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지원한 거겠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복지관 입장에서는 오래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동일 분야로 실습한 경우에는 신입이어도 적성에 맞았으니 지원한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야로 실습한 경우에는 적성에 잘 맞는지 확인도 불가능하고 만약 적성에 안 맞을 경우 퇴사할 수도 있겠구나 까지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랑 가까운 복지관이라도 취업에 도움되는 복지관이 아니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실습을 신청할 때 교육원에 지불해야 하는 수강 신청 비용 30에서 40만 원을 제외하고 따로 복지관에 내야 하는 비용인데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복지관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거리는 실습하는 기간만큼 왕복해서 출석해야 하는데 멀어질수록 그만큼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핵심은 취업하고 싶은 분야를 1순위로 기준을 둬야 하고 비용, 거리 이 2가지는 각자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 결정하면 됩니다. 추가로 실습처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사회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장 실습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 검색 클릭하시면 실습기관 리스트들을 정리해 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 분야, 주소, 비용 전부 나와 있으니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복지 관련 17과목을 이수하는 게 조건인데요.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한 과목이라도 들었다면 17과목이 아니라 14과목만 이수해도 됩니다. 이걸 국법 대상자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은 14과목만 들어도 되는데 17과목을 들으면 시간, 비용을 크게 낭비할 수 있거든요. 귀찮더라도 자신이 국법에 해당되는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국법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자격관리센터 클릭, 이수 과목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및 학점 클릭해 주세요. 과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법 기준으로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전에 이수했던 과목이랑 단 한 과목이라도 겹치거나 과목명이 조금 다르더라도 유사 과목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법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실제 국법 대상자라 판단되어 진행했더니 과목 하나를 잘못 들어서 자격증 안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과목이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유사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아래 링크로 따로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국법 대상자라면 부족한 과목만큼만 추가로 들으면 되지만 신법이란 과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과목은 7개입니다.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이 과목들 주의해주세요. 이 과목들은 신법에 추가된 과목들이거든요. 2020년도 이전에 들었던 분들의 경우 해당 과목들을 이수하더라도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국법 대상자라 판단되어 진행했는데 과목 하나를 잘못 들어서 자격증이 안 나오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라는 과목은 신법 기준 전공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국법에 해당되는 학습자분이 부족한 과목만 들으면 되는 상황에서 해당 과목을 들었지만 국법 기준으로는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 과목이 부족하게 되어 다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한 과목의 수업을 다시 들으려면 비용이 더 드는 것뿐만이 아닌 기간도 6개월이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대체 과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같은 과목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은 사회복지개론과 동일 과목이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법제와 동일합니다. 이런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과목명 앞뒤로 개론, 학, 이론 이런 단어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인정되고 이렇게 일부 단어가 달라지더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체 과목이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취득하는 자격증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신법 기준 17과목, 건강가정사는 12과목을 들어야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들어야 할 과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진행할 때 과목 선택만 잘하면 건강가정사는 덤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플랜을 구성한다면 2과목만 추가로 들으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면서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하나의 스펙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학습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취득 시 주의점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TV 허준 멘토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